여러분은 노화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 주름이나 흰머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릎이 아프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리가 늙으면 몸 전체가 늙는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며 50대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다리 근력이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다리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다리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자. 감촉이 어떤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사람의 종아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 빵빵하게 부어 있다. 안쪽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진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당신은 현재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쌓여 있거나 몸 어딘가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 둘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만약 후자에 속하는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종아리 근육을 매일 5분씩 주물러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상태에서 종아리 전체를 1분 정도 문질러 보자. 곧바로 발이 따뜻해지고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된다.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그러나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은 다리에 고여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못한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코노미클래스증 혹은 즉 혈행혈전증 혹은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의 좁은 좌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의 정맥에 작은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섰을 때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이 이코노미클래스증 후군이다.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의자에 앉은 지 30분 후 종아리 상부의 혈류 속도가 앉기 전에 비해 자그마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종아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쉽게 피로하게 되며 냉방 시설에 자주 노출되는 등 냉증에 걸리기 쉬운 생활을 지속하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은 더더욱 떨어진다. 그랬을 때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되고 혈관 기능도 쇠퇴해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체에는 혈액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종아리는 정강이 안쪽에 있는 불룩한 부분이다. 비복근, 넙치근 등 다리와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뒤집어진 하트 형태로 모여 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수축해서 하체로 내려오는 혈액을 꾸준히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작용을 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며 상체의 혈류는 심장이,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가 맞는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인력의 법칙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어떻게 심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아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그러나 심장에는 혈액을 회수하는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체에는 항상 전신의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이것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몸은 무릎 아래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임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종아리의 힘으로 치매 증상을 극복하다. 우리 몸의 질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온갖 증상들을 치유해주는 종아리. 그 종아리가 가지님에 감탄하게 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때문에 몇십 년이나 고통을 받은 환자가 단 한 번 종아리 마사지를 받자마자 몸이 훨씬 편해졌다며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았다. 그 환자는 일주일에 3회씩 2개월간 통원 치료를 한 결과 증상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또 한 예로 일본에는 107세라는 기록적인 장수로 방송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모습은 일본인들의 이상적인 노후의 표본이자 장수 사회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기 전 90대 때였다. 자매 중 언니인 날이 탁힌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숫자 1에서 10까지도 잘 세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앞장서서 알아본 결과 종아리 마사지가 혈류를 좋게 하고 치매 증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종아리를 자극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고 초장수를 누렸다는 에피소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그녀는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성격도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변신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90세부터라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혈류가 향상되면 90세부터라도 다시 젊어진다. 세뮤얼 울먼의 시에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거기에 혈액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청춘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우리 몸이 노화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진대사가 쇠퇴하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줄기 때문이다. 신생아 때 80%였던 수분이 성인이 되면 60%, 고령자가 되면 50%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36.5에서 37.1도의 건강한 체온이 유지되고 영양과 호르몬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운반되게 된다. 반면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노폐물, 수분은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된다.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혈색도 좋아서 상쾌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 90대부터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해서 치매를 막고 107세의 천수를 누린 쌍둥이 할머니처럼 혈류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개선될 수 있으며 젊음을 놀랄 만큼 다시 찾을 수 있다. 복식 호흡과 웃음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 종아리 마사지는 복식 호흡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배를 움직이는 호흡법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배를 부풀리면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쉬는 것이 포인트다. 숨을 내쉴 때 손바닥에 힘을 넣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종아리의 깊은 곳까지 힘이 골고루 미치게 된다. 복식 호흡을 하면 마음이 침착해지며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율신경 가운데 긴장 완화를 맡고 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냉증이 발생한다. 냉증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웃음도 중요하다. 비록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더라도 종아리와 마주할 때는 억지로라도 입가를 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보자. 웃는 표정이 되면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기분 좋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긴장 완화 뇌파인 알파파가 나타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세로토닌은 뇌가 피로를 느낄 때 뇌를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정신 기능을 안정시키는 물질이다. 이처럼 웃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묘약이다. 까치발 서기와 계단 오르내리기로 종아리 펌프가 활발해진다. 까치발 서기, 까치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해준다. 발목 근육을 잘 신축시켜주면 종아리 근육에도 그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혈액을 공급하는 밀킹 액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까치발로 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계단을 내려가기만 해도 발목이 신축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힘들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두자. 이처럼 매일 사소한 부분만 신경 써도 냉증을 개선할 수 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50세부터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습관. 종아리가 차가워지지 않게 항상 발토시를 씻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지나친 보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가 약해져 있을 때는 미음이나 죽을 먹는 것이 좋지만 매일 죽만 먹으면 위는 더 이상 보통의 밥을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도 자극이 너무 없어도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목욕할 때 종아리에도 가끔 따뜻한 물과 찬물을 교대로 끼얹고 조금 강하게 문지르거나 까치발 서기로 약간은 힘들게 걸어보는 등 변화와 강도를 높여보는 것이 좋다. 조심히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강하게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NK세포를 포함한 림프구의 비율은 젊을 때는 높고 30세 무렵부터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대가 되면 쉽게 지치게 되고 40대에는 몸 이곳저곳에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50세부터는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의학적인 데이터를 보면 체온이 너무 낮지 않고 잘 움직이며 잘 웃는 사람은 림프구의 비율이 나이를 먹어도 별로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주 웃고 종아리 마사지만 꾸준히 해도 건강 수명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 최근 혈관 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혈관은 나이를 먹으면 점점 유연성을 잃어가는데 최근에는 젊은데도 혈관이 경직되어 혈관 나이가 높은 이른바 혈관 노인이 적지 않다. 혈관이 경직되면 내벽에 상처가 나기 쉽고 딱지 같은 것이 엉겨붙어 혈관이 약해지고 가늘어지며 파열되기 쉽다. 이러한 증상이 동맥경화다.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 갑자기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버린다. 한창 활동할 나이인 20대에서 50대에 이와 같은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거미막하출혈 등이 발생해 돌연사하는 비극이 해마다 늘고 있다. 언뜻 보면 각각이 독립된 질병처럼 생각되지만 어느 것이나 혈액순환 이상 때문에 발생하며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순환기병이다. 혈액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뇌경색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면 뇌 일부에 피가 지나가지 못하고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생명은 건졌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생기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고 재활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심근경색이나 거미막하출혈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위험이 매우 크다. 그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진보해도 마찬가지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까지 확실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것도 무서운 점이다.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담배, 식생활, 스트레스, 신경질적인 성격, 운동 부족, 나이, 유전 등 다양하고 체질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도저히 예방하기 힘든 병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혈관 나이를 다시 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종아리 마사지다. 현대인의 국민병 요통. 요통은 세계 인구의 60에서 80%가 평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6주 이내에 낫지만 5에서 10%는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믿지 못하고 침, 뜸, 스포, 요통체조, 요통벨트, 저주파 치료기 등 남들이 좋다는 민간요법을 찾아 헤매며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도 쉽게 낫지 않아 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비만 등 나쁜 생활 습관에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85%는 원인 불명이라는 데이터도 있는 불가사의한 병이다. 흔히 허리 통증 혹은 요통이라고 통틀어 표현하는데 이것의 종류는 만성요통, 추간판 탈출증, 좌골신경통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의 공통된 요인으로는 허리 주변 근육이 쇠퇴해서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데다 거기에 부자연스러운 힘이 가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근육이 긴장하거나 추간판이 삐져나오거나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종아리 근육을 늘리면 요통이 가벼워진다. 종아리 근육은 허리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의 좌우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좌우 골반의 높이와 고관절의 위치가 어긋나서 허리를 지탱하는 기능에 불균형이 발생하며 좌우 종아리에도 불균형한 힘이 가해져 큰 부담이 가게 된다. 결국 무리를 강요당한 종아리는 혈액을 운반하는 펌프력이 약해지고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 혈류가 정체되어 다리가 잘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쥐가 잘 나며 좌우 발목에도 무리가 가서 발바닥이나 발꿈치가 아프기도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혈행을 원활하게 하면 등뼈 주변의 근육이 풀리고 허리 통증도 완화된다는 뜻이다. 최근 허리가 무겁고 뻐근하다면 요통을 개선시켜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자. 종아리의 심부에는 넙치근, 표면 가까이에는 비복근이라는 두 가지 근육이 있다. 두 근육 다 발목을 구부리고 느리는 동작과 관련이 있으며 비복근은 혈액을 밀어 올리는 펌프 활동도 맡고 있다. 그림과 같은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느려주기라는 동작이 있다. 이것을 매일 힘을 주지 말고 좌우를 느긋하게 10초씩 천천히 느리면 넙치근과 비복근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비복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비복근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면 허리 주변 근육에 좋은 자극을 주어 요통이 훨씬 가벼워지게 된다. 요통이 만성화된 사람에게는 조금 아프고 힘든 스트레칭일 수 있다. 하지만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면서 습관화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종아리 마사지로 온몸의 근육을 풀어준다. 근육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한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또 하나는 근육을 늘리거나 줄이는 펌프 작용을 반복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근육을 장시간 격렬하게 사용하면 펌프 작용이 미처 그 활동량을 쫓아가지 못해서 혈액이 정체된다. 그로 인해 근육은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 젖산 등 피로물질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없게 된다. 그 뒤로도 근육은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피로물질은 갈수록 쌓여만 갈 뿐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결림의 정체다. 종아리 마사지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전신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종아리.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긴장될 때도 종아리가 약간 당기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종아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이상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자율신경 실조증이 자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다. 가정이나 직장 환경, 인간관계, 몸 상태, 잘못된 식생활 등이 복잡하게 엉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망가져서 정신불안과 불면증, 우울감을 유발하게 된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뭔가에 깜짝 놀라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우리의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서 기능하는 신경이다. 내장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분비, 순환, 발한, 호흡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모든 세포 활동을 조정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 우리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긴장되어 있을 때나 화가 났을 때 혹은 열심히 움직일 때 우위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교감신경인데 우리 몸을 차게 시키는 신경이다. 반면에 긴장을 풀거나 휴식을 취할 때 우위에 서서 작용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이며 이것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데 큰 고민거리나 과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는 등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그 영향은 자율신경에 미쳐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된다. 그로 인해 몸은 차가워지고 체내 리듬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두통, 초조감, 불면, 냉증, 설사, 변비, 얼굴 화끈거림, 떨림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만 생리, 임신, 출산, 갱년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신경과 호르몬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호르몬과 종아리의 불가사의한 관계.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처럼 여기저기서 흔히 듣는 말이 호르몬이지만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호르몬은 체내에 100종류 이상 존재하며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지극히 미량으로 활동하는 물질이다.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라고도 할 수 있다. 호르몬은 갑상선, 부신, 난소 등 온몸에서 만들어지며 가까이에 있는 세포에 활동하거나 혈액 속에 공급되어 멀리 떨어진 세포에까지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신체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혈압을 유지시키는 호르몬과 신장에 작용해서 소변을 농축시켜 수분 손실을 막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리고 뇌에는 갈증을 느끼게 해서 물을 마시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100종류 이상의 호르몬 기능이 연달아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만다. 현대인은 특히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면의 깊이가 얕고 몸은 차가워져 있을 때가 많다. 이때 종아리를 정성껏 주물러 풀어주면 긴장이 풀려서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맨 먼저 불면증이 개선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흐트러진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서서히 균형을 이루게 된다. 종아리 마사지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종아리 마사지는 만병을 막아주는 장수 마사지다.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종아리를 매일 5분씩 정성껏 마사지해 주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조절되고 면역력도 한층 높아진다. 실제로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냉증과 변비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앓아온 허리 통증이 시술 2회 만에 가라앉았으며 암 종양 수치와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살이 빠졌으며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잠투정이 심하던 아기가 마사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든 사례도 있다. 종아리 근육 하나가 이렇게 우리 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즉 만져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종아리는 셀프닥터와 같고 종아리 마사지는 평생 동안 만병을 예방하고 개선시켜준다는 점에서 장수 마사지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 종아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 종아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중 하나가 계단 오르내리기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킬레스건이 잘 늘어나고 줄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도 원활하게 신축되고 펌프력도 높아진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든 사람은 내려가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계단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아리 운동이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빵빵하게 붓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아리를 매일 정성껏 주물러주고 종아리 압박 양말도 신어보세요. 부종은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몸이 차가우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업이라면 휴식 시간에 발목을 돌려주거나 종아리를 정성껏 풀어주어서 다리에 쌓인 혈액을 조금이라도 심장 방향으로 되돌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 혹은 목욕을 끝낸 후에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종아리가 두꺼워서 고민인데 종아리를 가늘게 만드는 운동은 없나요?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것은 까치발 서기와 까치발 걷기입니다. 종아리 마사지의 포인트. 첫 번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반드시 아킬레스건에서부터 무릎 한쪽을 향해 주무른다. 두 번째, 마사지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한다.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쉴 때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가락에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한다. 세 번째,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은 강도로 주무른다. 종아리가 굳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힘주어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로 시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효과가 더 좋다. 네 번째, 목욕을 마친 후나 종아리가 따뜻해 있을 때 하면 더 효과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에 몇 번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바로 멈춘다. 다섯 번째, 마사지를 하면 땀이나 소변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마사지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의자에서 하는 1분 종아리 마사지. 한쪽 다리에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하다. 의자 마사지 1. 손을 쓰지 않고 주무르기. 양손으로 의자 바닥의 뒤쪽을 잡는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 종아리를 가볍게 얹는다.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종아리 중앙을 마사지한다. 종아리 바깥쪽과 안쪽도 각각 위아래로 움직인다. 익숙해지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목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된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의자 마사지 2. 다리를 들어 올려서 주무르기. 오른쪽 다리를 의자에 올려서 가슴으로 앉고 양손으로 아킬레스건에서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른다. 종아리 중앙은 양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주무르는데 안쪽과 바깥쪽은 각각 좌우 엄지손가락을 대고 주무른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의자 마사지 3. 한쪽 책상다리 자세로 주무르기.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한쪽만 책상다리 자세로 앉는다.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킬레스건에서 무릎 안쪽 방향으로 주무른다. 종아리 안쪽, 중앙, 바깥쪽으로 나눠서 각각 주물러 풀어주면 효과적이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종아리 마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일생 동안 만병을 예방하고 개선시켜주는 최강의 건강법이자 장수법이다. 이제 이 책이 권하는 바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복을 차지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